영어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오래 했는데 영어로 말하시는 게 힘드신 분들은 어쩌면 영어를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지 않고 섞어서 오형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운 즉시 말하게 하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크리스입니다. 영어는 10년 배웠는데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다만 부적절한 해석이 사용할 수 없는 문법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영어는 올바로 이해하면 아주 쉽고 배운 만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동사입니다. 동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입니다. 비동사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 동사이고 일반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먹는다, 잔다, 뛴다, 사랑한다 이렇게 몸으로 하는 행동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행동도 있는데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는 두 가지의 큰 언어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의 언어의 세계는 무엇이다, 어떠한 상태에 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들이고 또 하나의 언어의 세계는 어떠한 행동을 한다, 즉 움직임을 나타내는 언어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엇이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거나 하거나. 영어를 하려면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지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표현을 하는 건지 그것부터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다 또는 어떠한 상태라는 표현을 하는 비동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동사는 am, is, are 이런 것들이 있죠. 비동사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명사하고 올 때는 무엇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I, teacher, 나, 선생님 이러면 말이 안 되죠. am이 오면 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am a teacher 이러면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소녀입니다. 이 말을 하려면 I girl, 나 소녀 이러면 말이 안 되죠. am을 집어넣으면 I am a girl, 나는 소녀입니다. 이렇게 비로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려면 명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명사가 무엇인지 제가 영어 원래 시작하기 전에 문법 준비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제가 만든 수업을 기초부터 순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올 경우에는 나는 그 명사입니다 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비동사가 이런 뜻이 없다면은 나는 누구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겠지요. 자, 무엇입니다 라고 사용되는 경우에 비동사를
제가 편의상 비동사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번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몇 개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I'm an English teacher. 그 남자는 건축가입니다. He is an architect. 이것은 눈입니다. This is snow. 눈은 물입니다. Snow is water.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One More Time입니다. My favorite song is One More Time.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입니다. My favorite thing is swimming in the sea.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The first thing I do in the morning is drinking water. 자, 제가 비동사를 사용한 아주 단순한 문장부터 조금 긴 문장까지 한번 말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동사를 이해하면 이런 표현들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 긴 문장을 만드는 법은 제가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동사 1번 무엇이다. 이 뜻을 기억하시고 뒤에 아무 명사나 붙여서 무엇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동사의 두 번째 뜻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비동사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형용사와 함께 올 때 어떠어떠한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을 하고 싶으면 I happy 나 행복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 사이에 am이 오면 나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I'm happy 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려면 우선 형용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형용사가 무엇인지 제가 문법 준비 과정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동사 2번을 가지고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나는 외롭다. I'm lonely. 나는 지루하다. I'm bored. 이 노래는 참 좋다. This song is good. 정말로 좋다. So good. 여름은 덥다. Summer is hot. 겨울은 춥다. Winter is cold.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정말로 놀랍다. The work you are doing now is really wonderful. 제가 지금 비동사 2번 단순한 문장부터 약간 복잡한 문장까지 말을 해 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하고 긴 문장을 만드는 법은 차차 나중에 다른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형용사가 무엇인지만 알면 비동사 2번 문장을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겠죠. 이 2번 뜻이 있어서 어떠어떠하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동사 세 번째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here I am 이러면 여기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I am at the beach. 별들은 하늘에 있지요. Stars are in the sky. 제주도는 한국에 있습니다.
Jeju Island is in Korea. 자, 지금 제가 말한 문장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다. 있다라는 표현을 할 경우에는 in이나 at 같은 단어들이 오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은 명사 앞에 온다고 해서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 문장이 전치사가 보일 경우에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비동사 3번 네, 해당하는 문장으로는 많이 쓰이는 말이 there i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있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컵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려면 there is a cup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there는 원래는 거기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there is a cup 할 때 거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컵이 있다는 말을 there is a cup 이렇게 관용적으로 말을 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안녕한지 불행한지를 묻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there is 하면 거기에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뭐가 있다 없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무엇인가가 하나 올 때는 there is, 여러 개가 올 때는 there are 이러는데 예를 들면 나무들이 있다 이 말을 하려면 there are trees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비동사 3번을 이용해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신데렐라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Cinderella.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There was a tiger. 담배 피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There was a tiger smoking. 나무꾼과 선녀가 있었습니다. There were a 나무꾼 and a 선녀. 세상에는 공룡이 있었습니다. There are dragons in the world. 깊은 바닷속에 인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There was a mermaid in the deep, deep sea. 자, 이제 비동사 3번이 무슨 뜻인지 감을 충분히 잡으셨겠죠? 이렇게 비동사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이것이 비동사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일반 동사를 사용해야 하는 건지 구별을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는 질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질문하는 말을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영어로 묻고 대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다. 이 말은 You are happy입니다. 당신은 사랑한다. 이 말은 You love입니다. You are happy. 이거는 비동사고 love, 사랑한다. 이것은 일반 동사입니다. 이 두 말이 질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비동사일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를 바꿔서 즉 도치시켜서 질문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You are happy. 당신은 행복합니다. 이 말을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 말로 바꾸려면 주어와 동사를 바꿔서 Are you happ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한번 영어로
하자면 you love me가 되는데 이 말도 비동사처럼 바꿔서 love you me 이렇게 할까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여러분 없으시죠? 자, 이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그냥 문장을 만들어 놓고 앞에 do를 붙입니다. 그래서 do you love me? 그러니까 무엇이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일반 동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가 다 일반 동사입니다. 먹는다, 잔다, 사랑한다, 뛴다, 걷는다. 일반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일반 동사를 자세히 다루기 전에 제가 내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비동사로 표현해야 할까요? 일반 동사로 표현해야 할까요? 1번, 나는 사람이다. 어느 쪽에 갖다 놔야 될까요? 네, 그렇죠. 비동사죠. I'm a human. 나는 수줍어한다. 그렇죠. I am shy. 나는 매일 아침 운동한다. 그렇죠. I exercise every day. 오른쪽 일반 동사에 갖다 넣어야 되겠죠. 지구는 둥글다.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이제 문장을 생각해 봤을 때 무엇을 비동사로 표현하고 무엇을 일반 동사로 표현하는지 충분히 감이 잡히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동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 안에는 7가지 형태의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원래 3코스, 4코스에서 일반 동사에 관해서 다루어 드렸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sleep, 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도 한번 보실까요? love,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 sleep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나는 잔다. 이 말을 하려면 I sleep. 주어, 동사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love라는 단어도 한번 보세요. 나는 사랑한다. I love. 자, 그런데 이 love라는 단어는 내가 사랑한다 이 말을 하려면 사랑받는 누군가가 와야 말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I love까지만 말을 하면 조금 불완전하죠. 그러나 위에 sleep이라는 단어는 나는 잔다. I sleep. sleep 뒤에 다른 말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sleep처럼 동사 하나만 가지고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있고 love처럼 뒤에 어떤 단어가 와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sleep과 같은 단어를 자동사라고 하고 love와 같은 단어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일반 동사 안에는 이렇게 자동사와 타동사들이 있습니다. 타동사는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말이 형성되지가 않고 뒤에 다른 단어가 하나 와야 되는데 그 다른 단어들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 목적어들은 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타동사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와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사, 주어, 동사만으로 말이 되는 문장들을 제가 몇 문장 말해 보겠습니다. I sleep. 나는 잔다. I go. 나는 간다. I breathe. 나는 숨쉰다. I walk. 나는 걷는다. 자, 그러면 타동사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본다. I see you. 나는 노래를 부른다. I sing a song. 나는 책을 읽는다. I read a book. 나는 강아지를 산책시킨다. I walk the dog. 자, 우리 이 walk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walk는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네요. I walk 이러면 나는 걷는다. I walk the dog 이러면 walk 뒤에 목적어가 있네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걷는 게 아니죠. 강아지를 걷게 하는 겁니다. I walk the dog.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형태만 보고 구별을 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I walk 자동사일 경우에는 내가 걷는 거죠. I walk the dog 타동사일 경우에는 걷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걷게 하다. 다른 누군가를 걷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문장의 구성만 보지 마시고 의미를 보시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이해가 되시면 영어도 자유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영어는 어떤 단어를 많이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는 단어가 많지 않더라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문장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한번 구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기 냄새를 맡는다. I smell smoke. 그렇죠? 타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Smoke smells awful. 자, 여러분, 여기에서 awful 이거는 끔찍한이란 형용사입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있어서 smell은 무엇을 냄새 맡는다. 타동사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다른 것을 냄새 맡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자동사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smoke smells awful. 연기는 냄새가 난다. smells. smell이 그러니까 냄새 맡는다가 아니라 냄새가 난다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형용사는 냄새가 어떻게 난다는 건지 도와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별을 하시고 동사 뒤에 오는 말이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구별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일반 동사를 설명할 때 처음에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사도 자세히 보면 뒤에 목적어는 아니고요. 뒤에 다른 단어가 붙어야지 의미가 완성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I breathe. 나는 숨쉰다.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단어도 있지만 연기가 냄새가 지독하다. 이 말처럼 smoke smells awful. 이렇게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형용사의 도움을 받아야지 문장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완전 자동사라고 하고 주어, 동사, 형용사,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보어가 와야만 문장이 이루어지는 자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일반 동사의 종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주어, 동사만으로 말이 만들어지는 자동사. 주어, 동사, 보어로 말이 만들어지는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명사로 말이 만들어지는 타동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편의상 일반 동사를 위에서부터 1형식, 2형식, 3형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4형식에는 수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수요 동사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 올레 4코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이 5형식 문장 또한 제가 영어 올레 4코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사역 동사라는 것을 제가 영어 올레 4코스에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것은 제가 편의상 일반 동사 6형식에 넣겠습니다. 수요 동사는 말을 하려면 명사가 2개가 올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그 공식을 쓰자면 주어, 동사, 명사, 명사 이런 구조로 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역 동사는 말을 하자면 반드시 동사가 2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취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식을 써보자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형태의 일반 동사가 있는데 편의상 일반 동사 7형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7형식에 해당하는 문장 구조를 만드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제가 오늘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as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어보다 이런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I ask you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너한테 물어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I ask you to come 이렇게 말을 할 경우에는 나는 너가 오기를 요청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w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ant는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약 I want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당신을 원한다 이런 뜻이지만 만약에 I want you to co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너가 오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to 동사 이런 스타일로 문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 7형식입니다. 7형식 문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학생에게 숙제를 하도록 요구했다. I asked my student to do homework.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어. I want him to sing for me. 나는 너가 내 생일 파티에 오기를 기대해. I expect you to come to my birthday party. 나는 그가 나를 도와주게 했다. I got him to help me. 자, 여러분, make, 시키다 라는 의미의 make, 사역 동사에서 제가 알려드렸죠. 이 시키다 라는 말을 하다 보면 동사가 반드시 두 개 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 말을 하다 보면 동사가 반드시 두 개 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어들은 제가 사역 동사라고 따로 떼어서 설명한 그 단어 외에 모든 단어들은 이 7형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to, 동사. 어떤 단어들이 6형식인지 어떤 단어들이 7형식인지 일일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6형식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다 7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6형식, 즉 사역동사에 속하는 단어들은 make, have, let, help 이 네 단어들과 보다,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해봐야 8단어 정도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무수한 동사들 중에서 겨우 8단어 정도를 제외하면 동사가 2개 필요한 경우에는 다 7형식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부터 영어로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일반 동사에서 이 7가지 영역에 들어가는 동사들을 외우셔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1형식 문장, 2형식 문장, 3형식 문장, 수요동사, 사역동사, 5형식, 그리고 7형식. 비동사를 포함해서 10가지 형식의 동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분류하시고 그 단어들을 활용하여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활용하여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같이 해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제가 만든 동영상을 순서대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문법이 충분히 숙지가 되셔야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 동영상을 영어 올레 5코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제주 올레 5코스에서 갈 수 있는 아주 근사한 장소를 제가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걸으시면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지금까지 수업을 기초로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옮겨보는 일도 같이 해보실까요? 목적지로 가는 도중의 길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껏 담아봤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사려니 숲입니다. 물찻 오름 쪽입니다. 제가 영어 올레 4코스에서 사려니 숲을 안내해 드렸지요. 그런데 왜 또 사려니 숲이냐고요? 그때 제가 보여드린 곳은 붉은 오름 쪽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녹음이 짙은 사려니 숲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붉은 오름 쪽은
올레 코스 4코스에서 가깝고요. 이쪽은 5코스에서 가깝습니다. 한라산 성판악도 여기서 가깝습니다. 지금 5월이고요. 5월의 사려니 숲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금 오른 입구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은 녹음이 지어서 또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사려니 숲은 꽤 긴 길입니다. 끝까지 가시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한 30분 정도 걸어 들어갔다가 돌아오셔도 참 좋은 코스입니다. 한 30분 정도 들어오면 이렇게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지금 걸어온 큰 길을 계속 가시면 붉은 오름쪽이지만 저는 그쪽은 가보았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길을 가볼까 합니다. 이쪽 쉼터에서 작은 오솔길이 있는데요. 걸어보니 제가 항상 걷고 싶었던 그런 길이네요. 이럴 때 정말 행복하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어떨 때는 기대보다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대보다 이상일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현재일 때 정말 행복하죠. 이게 왜 대나무 같아요. 그쵸? 저 큰 잎들은 아마 고사리겠죠? 정말 다르고도 아름다운 길이네요. 새롭고도 좋은 느낌을 주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말을 하죠. inspiration. 네, 이 숲은 저에게 영감을 주네요. 여러분, 이 표현 영어로 해보시겠어요? 이 숲은 저에게 영감을 주네요. 수요 동사 편을 보신 분은 이 말을 하실 수 있겠죠? This forest gives me inspiration. 이 숲은 나를 행복하게 하네요. This forest makes me happy. 이 숲에서 주는 영감이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감이 내 삶을 지속하게 한다. 영어로 한번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This inspiration helps me go on with my life.
나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영감을 주기 바랍니다. I want this video to give you good inspiration. 여러분, 10 형식만 이해하시면 떠오르는 어떤 말도 영어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려니 숲을 생각하시면서 I want you to remember today's lesson with this memory of 사려니 숲. 이 사려니 숲은 여러분이 오늘의 수업을 잊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려니 숲 will help you make today's lesson unforgettable. 그렇죠? Right? 그것이 내가 여러분을 여기로 데려온 이유입니다. That is why I brought you here. 여러분, 오늘 수업과 저와의 사려니 숲 산책 즐거우셨나요?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업은 치유의 숲 안에 있는 엄청난 숲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10형식을 알았으니 이제 영어로 묻고 말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엄청난 숲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